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는 시간,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입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참 좋았잖아요. 네.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 내내 좀 우려했던 게 AI가 이제 수익을 못 내나? 반도체 이제 끝나는 건가? 이런 우려들이 참 많이 들려왔는데 이거를 한 방에 일축시켜 놨습니다. 젠슨 왕이 또 AI 인프라 투자 과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또 제롬 파월 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트렌디한 섹터 어딘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였네요. 네. 일단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판이 바뀌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뭐 웬만한 종목들 정말 그 우량한 종목들이라고 하는 그 빅테크까지도 다 급락에 나오다 보니까는 정말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 공포심이 되게 많았을 텐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금요일 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2% 이상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AI 테마주들, 뭐 우주항공, 로봇, 또 뭐 양자 컴퓨터, 또 원전 이런 기업들까지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빠졌는데 또 빠지는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15에서 20%까지 다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젠슨항부터 사실 젠슨항이야 워낙에 이제 뭐 이 AI 추종되니까는 그쵸?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파월 의장까지 이제 AI는 진짜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많은 이제 그 빅테크에 관여하는 어떤 수장들이 지금 이 AI는 어떻게 보면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라고 또 굉장히 많이 증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 바뀌면서 이 시장 반등의 주인공 1번은 반도체였다. 다만 이제 그 1번이 반도체였다고 그래서 반도체만 계속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부터 뭐 에너지, 바이오 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과 은,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급락이었죠, 지난주. 맞아요. 월요일부터 금과 은이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 대한 의심이 좀 많이 좀 커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비트코인까지 이제 원화로 치면은 이제 1억 원이 무너졌고 달러로 치면은 이제 7만 달러 무너지면서 6만 달러까지 내려왔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지만은 이 우량 자산 측에 속하면서 많은 수급이 들어갔던 건데 이 세 가지의 수급이 무너지면서 미국 기술주의 수급까지 같이 무너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금 ETF 자금으로 대거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은 또 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구리 같은 경우도 이 AI 인프라 수요에 맞춰서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위험하면 다 금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점 대비해서 30-40% 빠졌다. 안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등하던 찰나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미국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스트레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잔뜩 사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스트레지까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있던 건데 이 스트레지라는 회사가 우리가 매수한 비트코인의 그 평단가 있잖아요. 평단가 밑으로 내려도 우리는 절대 안 팔 거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 세 가지의 수급 흐름에 있어서 다 상승 전환되다 보니까는 기술주까지 같이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가장 좀 핵심적인 걸 본다면 뭐 아마존부터 뭐 구글의 어떤 그 실적 발표와 함께 이 대규모 자본 지출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AI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우려가 있던 찰나에 이런 수급까지 안 좋다 보니까 다 빠졌던 건데 이제 금은 비트코인 올라오니까는 이제 AI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많은 수급들이 다 반도체, 엔비디아로 간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아마존부터 구글, 뭐 메타, 테슬라까지도 그 전년도 이 캐펙스보다 훨씬 키우고 있거든요.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200%까지. 그러니까는 좀 우려했던 건데요. 결국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냐? 엔비디아 같은 이 하드웨어 기업들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메모리 기업들까지 같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까지 AI는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 닷컴 버블을 최근에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많이 올라갔었지만은 결국은 다 무너졌다라는 건데 그거를 좀 비교하면서 이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이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캐비너 씨 같은 경우도 지난주 그 주말에 캐비너 씨가 이제 매파로 분류를 했던 사람인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캐비너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AI에 대한 어떤 그 추종론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결국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한다면은 무슨 얘기냐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물가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가야 한다라는 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그 AI에 대한 어떤 뭐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연준 의장 그다음에 차기 의장까지도 이 AI를 옹호하면서 이 금리 인하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반도체부터 뭐 바이오, AI 테마주, 뭐 우주항공, 뭐 원전 다 급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야 되냐? 지금 결국에는 자본 지출에 대해서 우려했지만 그 자본 지출은 진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빅테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다 지으면은 지금 이 대규모 투자에 대해 부족한 전력이다. 그러니까 6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걸 다 짓게 되면은 네. 60기가와트면은 어느 정도죠? 원전 대형 원전 하나가 1기가입니다. 오. 그러면 대형 원전이 60기가 필요한 와, 거예요. 상상 이상이네요. 예, 만약에 그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 기업까지 같이 빠졌겠지만은 이 자본 지출이 확실히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원전 60기 이상을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원전부터 태양광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AI로 인해서 그러니까 AI에 대한 의심이 지금 다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같이 빠졌다 한다면은 이 AI에 대한 의심이 다시 신뢰가 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다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 같은 경우는 이 10년 동안에 이제 60기가와트 이상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당장 내년부터 이제 정전 위험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에너지 계획도 좀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진짜 우리가 이 AI 시대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다. 시장은 계속해서 정말 그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만은 당장 돈은 못 봅니다. 다만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결국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승자가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돈을 얼마 벌던 간에 승자가 이제 어떤 그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 올 텐데, 독식구조가 오겠죠. 예, 거기서 빠져버리면은 2등, 3등이 아니거든요. 1등에서 떨어지게 되면 2등, 3등이 아니라 저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은 이 군비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겠네요. 그렇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그 하드웨어라든가 이 에너지 기업 쪽으로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반도체로 왔는데 시장 상황도 참 많이 안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게 관련되어 있을지 한번 관련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종목 사실은 다 너무 중요하고 네. 우리도 많이 소개했던 종목들도 참 많잖아요. 좀 하나하나씩 풀어주시죠. 그 제가 지난주에 탑피로 꽂았던 게 하이닉스인데 이제 오늘은 하이닉스는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탑픽은 좀 DI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런 AI 그 어떤 그 호재 속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 HBM4를 지금 이제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까지 이제 같이 이 3대 메모리 기업인데 HBM4에 있어서 마이크론은 아예 이제 HBM4 공급에 떨어진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 하이닉스가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가 한 70%, 삼성전자가 30%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하이닉스의 검사 이 솔루션 공급하는 게 DI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원익 IPS에 뭐 메모리 장비 계속 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든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그 메모리 기업들이 다 HBM, DRAM 여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저전력 메모리 그것도 공급하는 게 제주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이 좀 대형 반도체 기업들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제주반도체가 다 하고 있어서 지금 주문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런 것들 올라왔던 거고 지금 IS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메모리 테스트 기업이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 AI 반도체는 다 후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후공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부족한 그런 캐파를 이 SF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항상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먼저 올라갔는데 이런 거잖아요. 일단 오늘은 DI죠. 그렇죠. 오늘 거의 그러니까 18%까지 아까 올라갔던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내용도 다 이제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HBM4에 들어가는 또 검사 부분이기 때문에 네. DI기도 하고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DI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오늘의 트렌드는 DI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반도체 섹터 안에서 오늘의 트렌디한 종목은 DI였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얼마나 올라갔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TSE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 반도체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을 좀 리뷰해 볼 텐데요. TSE 불과 한 지난주였나요? 그때 매수한 이후에 12%의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도 정말 최고가 가나 했는데 다시 좀 내려왔거든요. 일단 장중에는 최고가를 찍었고 지난주 시장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그 떨어진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DI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큰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TS 같은 경우는 안 빠졌기 때문에 좀 덜 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검사 소켓 부분이 어떻게 보면 HM4에 있어서 가장 그 좀 크게 열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8단이 아니라 12단으로 쌓여지면서 어떻게 보면 전소 검사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불량률을 잡아내는 거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이야 이제 뭐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뭐 조금 올라갑니다만은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장 정상화되면서는 또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아마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도 굉장히 뭐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네, TSE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어쨌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ISC인데요. ISC 실리콘 러버 소켓인데 11월 24일에 매수한 이후에 지금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정말 계속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ISC도 제가 말씀을 딱 드리고 나서 2배 정도 올랐고 그렇죠. 그 시간이 한 2달 조금 넘게 걸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난주에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조정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오늘 급등 출발했지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AI 반도체 핵심이 GPU였던 거고 그게 메모리 넘어 있는 거고 그 메모리 중에서도 이제 이 HBM4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진입 장벽이 높은 누구나 못 들은 그런 이제 메모리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소켓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ISC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2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여전히 홀딩 전략 그리고 다음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오늘 아주 화제죠.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SK 하이닉스는 저희가 11월 5일에 편입했는데 69%의 수익을 냈어요. 오늘도 지금 거의 5% 정도 올라가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뭐 사실 그 작년도 내내 말씀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11월 5일이고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20만 원 말씀을 드리고 뭐 150만 원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좀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뭐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보너스 주는 것까지 지금 다 뭐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뭐 여기 다니신 분들은 뭐 얼마 받는지까지 그렇죠. 다 아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어떤 시장에 관심이 많고요. 뭐 국민 주식이 되고 있는 것만큼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나만 없어 하시는 분들 지금도 들어가도 될까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 시기가 문제인데 사실 이제 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뭐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5, 6% 급락이 나오다 돌려놨던 거잖아요. 그쵸.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조정이 항상 특히 한 이번 연도만 봤을 때는 조정이 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심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좀 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어떤 그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보시면서 좀 조정 나왔을 때는 매수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셔서 다음 목표가인 12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의 탑픽 종목이 어딘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탑픽 종목도 관련돼서 좀 이제는 반도체를 봤다면 이번엔 좀 다른 그쵸. 관련해서 보성파워텍 결국에는 이 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도 굉장히 뭐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건 이제 가스터빈 외에는 원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성파워텍은 이 반도체는 결국 원전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도 전력이 없으면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 계획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그런 주장했던 정부였던 건데 이제는 이제 그 정치 이념을 좀 버리고 지금 친원전을 가고 있잖아요. 네, 신기루 가고 있죠. 네, 11차도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 2기, SM 1기 확정이 된 건데 12차 정기분에 있어서 원전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 대형 원전 4기, SMR 4기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부족한 게 뭐냐면 원전 전문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다면은 신규 원전이 최소한 20기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이 AI를 좀 굉장히 또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돌릴 수 있는 원전 에너지에 있어서 완전 친원전도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보성 파워텍 같은 이런 좀 약간 두산 대비 좀 약간 그 소형 기업들은 국내에서 원전이 추진돼야 좀 주가 급등의 경향이 있는데 지금 12차 전기보험 계획까지 이런 의견이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송배전, 자재, 철탑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진 설계가 1등급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설계까지 이제 인증을 한 기업이고 우리가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을 말하고 있지만은 많은 종목들이 뭐 내가 테마주다, 내가 수혜주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 정부 SMR 관련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진짜 한전에도 같은 그 관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원전에다가 SMR까지 이 기자재 쪽을 종목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 일단 목표가는 지금 10,000원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요. 네.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선 파워텍 목표가 12,000원까지 올려 잡아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월요일인데 네. 무료 방송을 좀 시작해야겠죠?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판이 뒤집힌 만큼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부터 특히 우주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이 태양광이 완전 다른 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주전자재료부터 뭐 하나솔루션 무료 방송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지금 어떤 걸 살지 좀 모르시겠는 분들은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시장 분위기 판도가 참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만 놓칠 수 없어. 어떤 종목 들어가야 하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4시에 시작되는 유튜브 최현덕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